깊이 있는 연기와 우아함의 상징인 배우 김미숙은 본래 선한 역을 주로 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악역을 맡게 되었던 당시 생전 처음 욕을 먹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어떤 배역을 맡아도 위화감 없이 해내는 배우라는 걸 방증한 것인데요. 하지만 선해 보이는 그녀의 인상에 쉽게 휘둘릴 인물이라 생각했던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김미숙에게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린 시절 혼자 오디션을 봐서 합격했을 정도로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소녀 김미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모두 마칠 때까지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김미숙은 어린 날 아역 배우를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키와 마른 체구 때문에 중학교 때 배구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 힘이 굉장히 센 편이라 함께 작품하는 배우들이 뺨 맞는 연기를 할 때마다 두려워한다는 후문도 있죠. 또한 배구 경력으로 2005년 프로배구 출범 첫 해에 프로배구 연맹 홍보대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 힘은 드라마 기분 좋은 날에서 배우 손창민이 맞은 왼쪽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 출전했는데 1차 예선을 통과하고 맹장염이 터졌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복막염 수술까지 받고도 몰래 병원을 탈출해 붕대를 감고 2차 시험을 보는 투혼을 발휘했으나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당시 김미숙을 눈여겨봤던 광고주에 의해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코카콜라 광고를 찍으며 광고 모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KBS 공채 6기로 합격하며 배우 인생을 시작합니다. 동시대에 활동하던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특유의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와 그 이미지에 맞는 연기력으로 80년대의 톱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또래의 여배우들과 달리 이 시기에 영화 출연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옷을 걸치지 않는 영화가 주를 이루던 80년대의 영화계가 본인과 맞지 않다고 느껴 TV를 위주로 활동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일찍이 DJ로도 활약했는데요. 라디오 진행 경력만 20년이 넘습니다. 김미숙의 연기 인생 중 큰 터닝 포인트인 마라톤과 세븐데이즈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재기합니다. 각각 대종상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그 연기 실력을 인증합니다. 그리고 2009년 연기 인생 처음의 악역이라 일컫는 찬란한 유산으로 드라마에서의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여기서 김미숙은 정말 악역을 안 할 것 같은 배우의 얼굴로 현실적인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그해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고 언제나 선하고 호감 가는 역할만 하던 김미숙에게는 처음으로 배역으로 욕을 먹는 경험을 하게 한 작품이라고 하죠. 신선한 악역 연기에 찬사를 보내자 김미숙은 한 인터뷰에서 다들 내가 이런 역할 못할 줄 알았나 봐 라며 여유롭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숙은 보통의 악역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과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우아한 악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가진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선역과 악역을 자연스럽게 넘나들고 점점 설 자리를 잃는 중년 배우로서 극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 생활하면서 힘들 때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유치원을 운영했는데 항상 선택되기만 하던 배우 생활에 회의감을 느낄 때 유치원 교사였던 여동생의 권유로 유아교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수학했으나 나중에 방송대에서 유아교육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유치원을 차리고 원장 선생님으로 18년을 운영했으며 그의 입학 경쟁률이 치열하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한때 노처녀의 아이콘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이야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 40살의 초혼인 사람도 있지만 당시는 20대 후반만 되어도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었죠. 물론 배우들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는 늦게 결혼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그런 배우들 사이에서도 꽤 늦은 편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라디오에서 게스트로 남편과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이 광고 대행사에 있어서 영화 속의 음악이란 코너에 섭외가 되었습니다. 진행자보다 더욱 꼼꼼하게 방송 준비를 해온 것이 고마워. 예의상 김미숙이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 한 달 뒤에 남편에게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트 신청이냐는 김미숙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겨울에 눈길을 함께 가는데 남편이 정말 천천히 갔고 밤도 늦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김미숙은 우리 그냥 결혼할래요? 라고 돌직구 청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 정말로 급하십니다. 결혼할 상대는 사계절을 함께 지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을, 겨울을 만나고 봄이 왔는데도 결혼하자는 말이 없었는데, 그러던 5월에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 햇살이 정말 좋죠. 한강이 보여요. 하늘도 정말로 보여요. 우리 결혼할래요? 라고 청혼하여 이에 화답하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김미숙의 남편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건너가 음악 공부를 한 후 광고회사에서 CF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5년 회사에서 독립하였고 영화, 방송, 이벤트, CF 음악 제작 전문업체를 설립해 사업가가 됩니다. 이러한 김미숙에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여성이 20년간 김미숙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남성도 아닌 여성이 20년이나 김미숙을 집요하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20년간 나를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안타까웠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배우를 쫓아다니며 괴롭힌 여성의 이야기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20년이나 김미숙을 따라다녀야 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동성간이나 김미숙을 너무 좋아했었던 것이 전부였을까요? 어느 현장이나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팬인 줄 알고 잘 대해주려고 했죠. 어느 날 그때가 겨울이어서 혼자 있길래 안쓰러워서 추우니까 차에 잠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언니 저 손 좀 만져봐도 돼요? 라고 했어요. 손을 만지는 건 이상하니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잡더니 쓰다듬었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 이후 스태프에게 무서운이 있어 달라고 했어요. 비 오는 날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들어와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래 따라다녔어요. 큰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문을 당기니까 아프니까 손을 놓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경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나타났어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일이에요. 4년 전까지 나타났어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1990년부터 자신은 여자가 좋다며 김미숙을 따라다녔던 해당 여성은 2001년에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1년간 복역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강압으로 또다시 2년간 복역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이 파주로 이사한 사실을 안 여성은 자신의 승용차와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며 김미숙을 찾아다녔고 집을 알아낸 후에는 언어적 압박이 담긴 쪽지를 전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비원을 통해 1억을 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쪽지까지 전했습니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미숙 남편의 신고로 또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김미숙은 자신의 신변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까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년간 시달렸을 김미숙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도 모두 안타까움이 느껴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미숙은 올해 9월 방영될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기를 선보일지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